자, 그러면 오늘의 치유 시작하겠습니다. 훈련하기, 놓아버리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혀와 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책을 쥐고 있는 손과 팔의 긴장도 풀면 좋겠다. 이제 상체의 앞쪽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팔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위에 적힌 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이 훈련을 2-3번 반복하라. 내려놓으면서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껴라.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좀 더 훈련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당신이 한 말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신은 방금 소리내어 한 말을 가만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생각만 하라.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끔은 몸의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경험과 감정은 몸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틀 정도 어깨가 몹시 아팠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깨달았다. 마치 타두로 가는 것 같아. 탄다. 그렇다면 이건 분노야.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글쎄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커다란 베개 2개를 얹어놓고 있는 힘껏 치기 시작했다.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네, 침대에 있는 베개를 힘껏 치는 것도 몸의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네. 벌써 12분이어서 긍정 확언 할게요. 내가 조금 우리 긍정 확언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잔잔한 노래 들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내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내버리려 할 때에만 저항하려는 방식이 생긴다. 이제 옛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내 세상의 힘이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너무 빨리 읽었죠?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쉬워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즐겁다. 오늘은 멋진 날이다. 내가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네, 어떠셨어요? 자, 시크릿입니다. 시크릿도 지금 82쪽을 읽어요. 진짜 3분의 1 완전 읽었어요. 여러분의 이런 좀 약간 반강제적인 강제 독서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잠깐만요. 저 좀 앉을게요. 괜찮죠? 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고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의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풀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것이 섭리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것이다. 저 진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다. 깃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깃털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젊은이에게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알아보도록 했다. 이틀 뒤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발치에 뉴욕시 고층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그 깃털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그린 깃털과 똑같은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신 있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완전히 신뢰하게 된 젊은이는 이제 훨씬 큰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됐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나는 비밀을 이해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95%는 비어 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된다. 나머지 5%는 1, 2분만 기다리면 곧 자리가 생긴다. 나는 늘 이렇게 한다. 이제 난 꼭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하리라. 또는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늘 이기거든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멋진 일을 기대하라. 앞날에 멋진 인생이 창조할 것이다. 네, 비밀을 활용하는 법.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여러분이 이미 이뤘다고 계속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이미 오늘 그거를 해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봐요. 아직까지 속이 안 좋아. 정말 죄송해요. 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1분이네요. 제가 자꾸 제 본의 아니게 정수리를 보여드리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디 갔어? 어제 거 사실 다 못 읽긴 했는데 우리의 지금 각자의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는 제가 제안을 했죠. 뭐 강제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게 30초 영상 이력서, 틱톡 이런 Z세대들이 이렇게 영상 이력서를 쓰면서 구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직 플랫폼이 틱톡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틱톡이 이런 플랫폼을 론칭을 한다는 그런 보도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다룰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남겼었나?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생각하려고 남겼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거 뭐라 썼었냐면은 내 브랜드 이름 생각하기라고 남겼는데 제가 한번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의 채널을 하고자 하는 채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니면 10초 안에 나라는 사람을 담아 보세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글을 쓰니까 글을 한없이 길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글을 처음에 쓰려고 하면은 되게 쓸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훈련이 안 됐을 뿐이고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짧게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하다 보면 다른 데로 새기도 하고요. 주저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팩트 있는 한 줄이 근데 중요합니다.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한 줄이 제목이고요. 첫 줄에 얼마나 사람을 끌어당기느냐에 달렸어요. 사람들은 거의 기사를 안 봐요.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11년차 기자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그걸 그래도 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제목 보고요. 처음에 한두 줄 읽고요. 그냥 댓글 달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반전이 있거나 이런 기사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첫 줄에 거의 모든 걸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채널을 만들고 만약 유튜브 영상을 하고 유튜브를 하게 돼도 딱 그 5초 안에 내가 오늘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잡아둬야 돼요. 끌어당기고 잡아둬야 되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첫 줄은 매력적일수록 좋죠. 우리가 맨날 그 리드를 섹시하게 뽑으라고 그래요. 리드가 여기 어떻게 말하면 요거예요. 요 첫 문단. 요거도. 숏폼 소셜미디어 서비스 틱톡이 구인 구직 플랫폼을 선보인다. 네. 요 한 줄만 봐도 기사의 내용은 끝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내가 채널을 만들면 블로그 그 1일 오늘 일기 챌린지가 24일부터 시작이 되죠. 자꾸 정수리를 보여드려 죄송해요. 2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2주간 꼬박꼬박 쓰면은 네이버 페이 15,000원인가 주니까 이게 사실 괜찮은 거예요. 매일 한 줄이라도 쓰면 15,000원이 생기는 거니까. 네, 아마도 네이버가 좀 그런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이버가 아무리 동영상 플랫폼에 돈을 쏟고 해도 유튜브 쪽이 안 되니까 오히려 좀 블로그에 돈을 쏟고 하려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들의 심오한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유저들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 우리도 동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PR, 우리가 정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지금은 자기 브랜딩 시대여서 얼마나 그거를 많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소스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많이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원소스 멀티 유즈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30초라고 해도 30초면은 한 10문장은 얘기할걸요.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옮겨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 브랜딩을 하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 몇 시지? 또 26분이야. 틱톡이 이런 것들을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구인을 원하는 회사와 구직을 바라는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실험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비디오 포맷 이력서를 내고 기업은 각종 미션을 통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을 뽑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만연했던 그런 연예인 오디션 이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30초는 아니죠. 그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거기 꼬마들 캐스팅할 때도 이제는 꼬마가 아니지만 다 그 자기네들의 연기 영상, 자기 소개 영상을 보고서 그냥 이렇겠어. 그렇게 다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당황했어요.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가 채용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고요. 틱톡을 생활이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기는 젊은 Z세대에게는 자신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의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틱톡은 현재 실험 단계인 별도 채용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틱톡과 연동해서 기업들이 구직 포스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래요. 아무래도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색다른 포맷도 고려 중이고 구직들은 종이 이력서가 아닌 영상 이력서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영상 제가 그때 강의 가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유튜브를 하지 말고 브랜딩을 하라. 그리고 유튜브를 하지 말고 영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는 망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싸이월드가 망하고 페이스북이 저물고 이러는 거죠. 근데 또 새로운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해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뭐 유튜브를 하게 되면 필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맨날 거기에 나도 연연하면서 아무튼 그것보다는 내가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홍보하거나 회사 요약 영상을 올리는 등 나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나를 홍보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틱톡 역시 동의하는 면접자에게 이 플랫폼의 쇼폼 동영상 이력서를 게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틱톡은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 구직 플랫폼으로 통하고 있고요. 일자리 검색어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틱톡을 안 해서. 틱톡에서 직접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력서를 15초 길이 영상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전 틱톡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 15초를 위해서 막 2-3시간씩 못 쓰겠더라고요. 네, 기업도 부인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력 채용 시 틱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저희는 진짜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2011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2010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까지는 싸이월드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들의 싸이월드를 보고 페이스북을 찾아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틱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채널을 좀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직자시라면. 그리고 또 이제는 이걸로 얼마든지 자기를 PR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이건 어떤 얘기고, 네, 틱톡 플랫폼을 이용해 Z세대의 구직을 도와주는 인플루언서도 많다네요. 이런 것도 해볼까? Z세대를 위한 직업적 조언과 기업을 위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저는 틱톡에 이런 글들을 올려볼까요? 이런 영상들을 올려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벌써 30분이죠.